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 계십니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거려니 하고 파스 붙이고 버티고 계신 분,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망가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여온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겁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무릎이 꺾여서 그대로 주저앉으신 72세 할머니, 손자 손잡고 놀이터에 나갔다가 무릎이 부어서 실려오신 68세 여성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아프긴 했는데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냉장고에 두유 있으십니까? 칼슘 보충제 챙겨두신 것 있으십니까? 무릎 관절에 좋다고 믿고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무릎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연골을 닳게 만드는 습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와 내과를 함께 공부한 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6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는데 무릎 문제로 오시는 분 중에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입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여성이 더 많이 망가지느냐고요? 그 이유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약 드시고 운동하셔도 무릎은 계속 나빠집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74세 여성 환자분이 딸 둘의 부축을 받으며 오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혼자 걷기가 힘드셨어요. 5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파스 붙이고 버티다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양쪽 무릎 X-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있었습니다. 관절 간격이 정상의 30%도 안 됐어요. 무릎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사라지고 뼈끼리 직접 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 CRP가 4.8이었고 비타민 D는 11이었습니다. 정상 비타민 D가 30 이상인데 이분은 정상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평생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셨어요. 농사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직접 하시고 쉬지 않고 움직이신 분입니다.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릎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움직이시면서도 무릎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요. 움직이면 더 나빠진다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움직이면 더 나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혈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지 않아요. 연골은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며들면서 영양을 받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속에서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요. 움직여야 관절액이 순환하고 연골이 영양을 받고 연골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 움직이면 연골은 마르고 딱딱해지고 점점 부스러집니다. 그러니 아프다고 무조건 누워 계시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이 답입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36년 진료에서 뽑은 여성의 무릎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올라갈수록 더 충격적입니다. 마지막까지 꼭 봐주세요. 4번째는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밭일 하실 때, 화단 가꾸실 때,
걸레질 하실 때, 김치 담그실 때 쪼그려 앉으십니까? 한국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시는 자세인데 이게 무릎의 가장 파괴적인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체중의 3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4배입니다. 그런데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갑니다. 체중이 60kg이신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이 480kg의 하중을 버텨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릴 때 연골이 압박을 받으면서 달아나갑니다. 한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연골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연골이 모래처럼 조금씩 깎여나가는 겁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텃밭을 직접 가꾸시는 분인데 무릎 안쪽이 심하게 아프다고 오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내측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었고 내측 연골 두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2시간씩 텃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연골이 버텨온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밭일을 하실 때는 낮은 의자나 작은 스툴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집에서 낮은 곳을 청소하실 때는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굽혀서 하시거나 긴 자루가 달린 걸레를 사용하세요. 불편하고 번거로우셔도 그 번거로움이 무릎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왜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다. 나는 뚱뚱하지 않은데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이 체중의 3배라고 했습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이 받는 압력이 3kg 늘어납니다. 반대로 체중이 1kg 줄면 무릎 부담이 3kg 줄어듭니다. 5kg만 빠져도 무릎 부담이 15kg이 줄어요. 이게 약 없이 무릎 통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살 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체중이 그대로여도 몸의 구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어납니다. 체중계 숫자는 같아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근육이 무릎 주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근육, 특히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무릎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 근육이 1kg 줄면 무릎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체중이 57kg으로 보통 체형이셨는데 무릎 통증이 심하다고 오셨어요.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같은 나이 여성 평균보다 28%나 낮았습니다. 지방은 평균보다 높고 근육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어요. 체중계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을 지키려면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시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셨습니다. 6개월 후에 근육량이 12% 늘었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근육을 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체중은 그대로인데 무릎이 점점 더 아파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체중계만 보지 마시고 허벅지 근육을 확인해 보세요. 허벅지를 손으로 잡았을 때 탱탱한 느낌이 없고 물렁물렁하다면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좋다고 무조건 걷기만 하는 겁니다. 걷기가 무릎에 좋다고 해서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왜 무릎이 더 아파질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있는 분들이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1시간씩 걸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딱딱한 바닥에 닿을 때마다 충격이 위로 전달됩니다.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으셔도 그 충격의 상당 부분이 무릎에 전달됩니다. 연골이 충분하면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연골이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 1시간씩 충격을 주면 남아있는 연골이 더 빠르게 달아나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여성 환자분이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후에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시고 매일 아침 1시간씩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에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오셨어요. 관절 초음파를 보니 무릎 안에 관절액이 과도하게 차 있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었어요. 무릎을 너무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걷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이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대신 흙길이나 공원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세요. 시간은 처음에 20분에서 시작하세요. 걷고 나서 무릎이 더 붓거나 아프면 그건 너무 많이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 걷기보다 훨씬 무릎에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걷기,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지상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동네 수영장에 수중 걷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매일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무릎이 나아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방법을 바꾸셔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여성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된 비타민 D 결핍과 근감 소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는 겁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무릎 관절염이 2배 이상 많을까요?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 세포를 살아있게 유지하고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골을 보호하는 방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폐경 이후 5년 안에 무릎 연골 두께가 평균 10에서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연골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빠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골 세포의 생존과 재생에도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연골 재생 속도가 떨어지고 근육 기능도 저하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집니다. 연골은 더 빨리 달아나가고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주 환자분의 비타민 D가 11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60세 이상 여성 환자분들의 비타민 D를 검사해 보면 열의 7 이상이 결핍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 모르십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무릎이 아픈 게 비타민 D 결핍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본인이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가 9였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는 골감 소증이 나왔고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21% 낮았습니다. 이분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리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게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38로 올라갔고 근육량이 9% 증가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릎 연골 자체가 회복된 게 아니라 연골을 둘러싼 환경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당장 다음번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때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비타민 D 검사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무릎을 얼마나 더 오래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쪼그려 앉는 자세를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은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작은 의자나 스툴을 사용하세요.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입식으로 바꾸시는 게 무릎에는 훨씬 낫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하시고 소파에 앉아 TV 보세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무릎에 큰 부담입니다. 무릎을 지키는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5초 유지했다가 내리는 운동입니다. 이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골에 부담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양쪽 각각 10번씩 하루에 3번 해보세요. 2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이 달라집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받는 충격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무릎을 차갑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날씨가 추울 때 에어컨 바람 앞에 계실 때 무릎이 더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관절은 따뜻해야 관절액이 잘 순환하고 연골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나 장만해 두세요. 집에서도 무릎이 노출되는 옷보다는 무릎을 덮는 옷을 입으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무릎을 5분만 감싸주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매 끼니마다 두부, 계란, 생선, 닭고기 중 하나가 반드시 식탁에 올라와야 합니다.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칼슘도 들어있어서 무릎 건강에 2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두부 조림을 만드실 때 간장을 진하게 하지 마시고 양파와 당근을 같이 넣어서 담백하게 조리하시면 짜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메가3도 챙기세요. 오메가3는 관절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를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들기름을 밥에 한 숟가락 넣어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이 몸 안에서 오메가3로 전환됩니다. 무릎에 가장 나쁜 식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튀긴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 안의 염증을 높입니다. 관절염은 염증 질환입니다. 염증을 키우는 음식을 드시면 무릎 통증이 악화됩니다. 과자, 라면, 튀김, 흰빵을 줄이세요. 대신 항염증 효과가 있는 강황, 생강, 마늘을 요리에 자주 사용하세요. 된장국에 강황 한 꼬집 넣으시면 색도 예쁘고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거나 밤에 가만히 있는데도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느낌이 왔거나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반월상 연골 파열이나 인대 손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할수록 수술 없이 해결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손자 손녀 데리고 소풍 한번 못 가보셨다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보기만 하셨다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에 관리할 걸. 무릎 연골은 한번 다르면 완전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쪼그려 앉지 않기. 이것 하나만으로도 무릎이 닳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씩 하루 3번. 이 2가지만 3개월 꾸준히 해보세요. 무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자, 손녀 손잡고 걸을 수 있는 무릎. 자녀들 걱정 끼치지 않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무릎. 그게 오늘 이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무릎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머니, 언니, 친구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관절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삶을 지키는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병원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건강하게 당신 발로 걸어 다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